오늘 영상에서는 코인 거래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핵심만 제대로 잡으실 수 있도록 딱 5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흐름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초보자도 바로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쉽게 풀어드리는 코인 거래 입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식 단타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를 오래 할수록 체감이 확 오는 거래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꾸준히 노리는 단타 접근법이고,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전에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 100달러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과 100달러를 받고 가입하는 방법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만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고정 댓글까지 꼭 확인해 보셔야 진짜 알짜 정보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이벤트로 받는 100달러만으로 당장 10억을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내 자금 입금 없이 거래 구조를 익혀볼 수는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거래가 맞아떨어지면 몇백만 원 단위의 수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왜 하필 코인이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만 보셔도 왜 자금이 이 시장으로 몰리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가 10년 전, 정확히 2016년에 금과 주식, 코인과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씩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돈으로 출발했는데 2026년 기준 결과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면 어떤 자산이 가장 강한 폭발력을 보여줬는지 단번에 드러납니다. 먼저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10년 전보다 약 2.66배 상승했기 때문에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어두셨다면 현재 가치는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분명 나쁜 수익은 아니지만 시장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셨다면 약 233.5g 정도를 들고 있었을 텐데요. 그 금의 가치를 2026년 기준으로 평가하면 대략 5,16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훌륭하지만 상승 탄력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동산도 보겠습니다.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 흐름으로 단순 환산했을 때 2016년에 1,000만 원어치의 가치를 담아뒀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자산으로서 의미는 있지만 폭발적인 배수 상승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무려 26억 원이 넘는 규모가 됩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이런 차이가 벌어진다는 사실만 봐도 왜 코인 시장을 진지하게 봐야 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런 숫자를 보고도 코인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자산 증식의 속도와 기회 폭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코인을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검토 대상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코인은 오를 때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승이 보이면 롱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고, 반대로 하락이 보이면 숏으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방향만 맞추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 수단 중에서도 코인을 유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 기회는 넓고 방향 선택도 가능하고 자금 효율도 높으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해외 거래소의 핵심 기능인 레버리지가 등장합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어서 작은 돈으로도 훨씬 큰 규모의 포지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 하나 때문에 시장의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레버리지를 10배만 활용해도 5천만 원 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산이 수십억 있는 분이라면 굳이 필요 없겠지만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노리는 분들에겐 사실상 핵심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 단추는 차트도 아니고 매매 버튼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거래소를 고를지 정하는 것입니다. 거래소 하나 잘못 고르면 수수료, 기능, 편의성, 지원 언어까지 전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능도 다르고 수수료도 다르고 자금 활용 방식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해외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이 기능이 막혀 있거나 제한적이지만 해외 거래소는 최대 100배까지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 수준의 포지션을 만들 수 있으니 공격적으로 기회를 노리는 분들이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단타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수료는 칼보다 무섭습니다.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거래를 반복할수록 계좌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의 낮은 수수료는 생각보다 훨씬 큰 장점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담이 없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문제를 신경 써야 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차이 역시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선호하는 큰 이유가 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외 거래소와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에 대한 정보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어떤 곳을 봐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부터 먼저 확인하시면 길이 훨씬 빨리 열리실 겁니다. 이제 수수료가 왜 중요한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숫자처럼 보이지만 단타와 레버리지가 붙는 순간 이 조용한 숫자가 지갑을 뒤흔드는 괴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규모로 단타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20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실제 운용되는 규모는 훨씬 커지겠죠. 이렇게 계산했을 때 1회 거래 수수료만 22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누른 대가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차트를 이겨도 수수료에 질 수 있다는 말이 실감나실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비싼 거래소에서는 실력보다 먼저 구조에 눌려버리는 경우가 많고 결국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볼 때는 단순히 이름값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은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쉬운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원화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이 5가지 기준으로 A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5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4%입니다. 이 차이는 누적되면 정말 크게 벌어집니다. 한국어 지원도 차이가 있습니다. A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한국어 지원이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어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체감상 아주 큽니다. 레버리지도 보겠습니다. A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분들에겐 꽤 큰 차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배율이 높을수록 기회도 커지지만 리스크 관리도 더 중요해집니다. 원화 입출금 가능 여부도 중요한데요. A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와 비트겟, 바이낸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생각보다 큽니다. 절차가 간단할수록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A거래소가 정확히 어디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그 정보 역시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괜히 영상 안에서 길게 설명하다 흐름 끊기지 않도록 따로 모아두었으니 거래소 비교가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방향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생각을 해도 들어가는 순간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롱 포지션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롱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반대로 숏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하락에 돈을 거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롱 포지션은 강한 상승 추세가 확인될 때 유리합니다. 차트에서 고점을 계속 높이며 위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반복된다면 시장이 위쪽으로 힘을 싣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롱 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갈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는 상승 에너지가 강해지고 있다는 해석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고민할 만한 대표 신호로 자주 언급됩니다. 거래량도 꼭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커진다면 그 상승을 믿고 따라붙는 참여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상승의 신뢰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롱 진입 성공 확률을 끌어올리는 단서가 됩니다. 뉴스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자금 유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이슈는 가격을 위로 밀어올리는 불씨가 되곤 합니다. 이런 호재가 터질 때는 롱 포지션이 더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들어갑니다. 차트에서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 시장의 체력이 아래로 빠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점이 연속으로 무너지는 흐름에서는 숏이 유리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신호는 하락 전환 가능성을 읽는 대표적인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런 흐름이 보이면 숏 포지션을 검토할 타이밍으로 많이 판단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상승세가 약해지고 곧 하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숏 관점이 살아납니다. 악재 뉴스도 하락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숏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으니 뉴스 흐름을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보시면 훨씬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트만 보는 것보다 이런 도구를 같이 써야 방향의 확률이 더 또렷해집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읽는 데 유용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서 숏을 고민해 볼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만 맹신하기보다 다른 신호와 같이 보셔야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추세와 변동성을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느 구간에서 흐름이 붙는지, 어디서 과열이나 이탈이 나오는지 판단하는 데 좋은 기준이 됩니다. 결국 롱과 숏은 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겹쳐보며 들어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롱 포지션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인 신호가 모일 때, 숏 포지션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인 신호가 쌓일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트, 거래량, 뉴스, 보조 지표를 같이 보시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훨씬 선명하게 읽히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를 이해하시고 실제 매매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특히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들을 따로 모아두었으니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고정 댓글까지 확인하셔야 진짜 핵심이 완성됩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쉽고 더 날카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